안녕하세요, 당태입니다. 오늘은 리액트 18 버전 릴리즈 이후 기본이 된 리액트 훅 사용에 대해서 왜 훅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식 문서에 적힌 훅의 규칙이 어떤 점을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18 버전 릴리즈 이후 리액트 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는데요. 앞으로 생기는 리액트와 상태관리 라이브러리들의 API들이 훅을 기반으로 생성이 되고 업데이트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단태가 만든 컨커런트 리액트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여러분께서는 왜 리액트에서는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는지 궁금한 적이 없으셨나요? 그리고 왜 훅을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고 앞으로 리액트에 추가되는 기능들을 공부해보고 싶으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리액트로요, ESLint의 조합을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시 아래와 같은 문구를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ESLint에 대한 경고 문구는 공식 문서에도 나와 있는 훅의 사용 조건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조건문 안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매번 생겨났는데요. 첫 번째로 왜 리액트에서 클래스를 쓰지 않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훅이 함수를 사용하여 로직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먼저 약간 딴 길로 세보려고 합니다. 리액트는 어떤 프레임워크인가요? UI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리액트는 UI 컴포넌트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는 UI를 표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요. 컴포넌트에 UI 표현과 관련하는 로직을 만들 경우 이러한 로직들을 재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공식 문서에서는 이러한 재사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렌더 프롭스, HOC와 같은 복잡한 패턴을 차용하게 됩니다. 코드를 보면 렌더 프롭스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롭스에 넘긴 렌더라는 프롭스를 사용해 스테이트의 밸류 값을 사용해 렌더를 시키는 것인데요. HOC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함수에서 리액트 컴포넌트를 반환하는데 이 반환하는 함수에서는 클래스 컴포넌트의 상태와 생애주기 함수를 이용해서 재사용하고 싶은 로직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이유는 훅 이전에는 함수 내부에서 생명주기 함수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처럼 다른 클래스 컴포넌트를 반환하는 형태의 함수를 사용해 재사용성을 높인 것인데요. 위 두 패턴은 로직을 재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HOC와 렌더 프롭스 패턴을 통해서 만들어진 리액트 앱은 재사용성을 올리면 올릴수록 다음과 같은 컴포넌트 간에 복잡하게 얽혀진 계층 구조를 띠게 되는데요. 이거를 래퍼 헬이라고 하는 모양이 됩니다. 저희가 비동기 프로그래밍 할 때 콜백 헬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제 컴포넌트 사이에서도 이 끝없는 래퍼 헬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의 앱은 디버깅을 어렵게 하고 성능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형태의 재사용성은 아닌데요. 리액트 코어 팀은 코드 재사용성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로는 함수를 꼽습니다. 훅은 함수에서 리액트 클래스 컴포넌트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요. 사용자는 이 함수를 호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의 함수와 동일한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 훅을 이용해 커스텀 훅으로 조립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커스텀 훅은 독립적인 상태를 관리하고 다른 컴포넌트에 주입되어 캡슐화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즉, 훅이 재사용성을 기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리액트에서 훅 이후에는 클래스를 굳이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다음 트위터를 보면 클래스 컴포넌트를 사용했을 때와 훅을 사용했을 때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어떤 식으로 관심사가 분리되고 로직이 잘 형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에 있는 이 페블이라고 하는 사람의 트위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간편하게 바뀌지 않았나요? 이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에서 각 객체를 클래스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보편적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레퍼런스에서는 객체 제한 기법을 클래스 기반으로 설명하는데요. 이제 리액트는 16.8 버전 이후로 UI 컴포넌트를 만드는 데 있어 함수를 사용해 재사용성을 최대화하게끔 디자인되었습니다. 쉽게 만들려고 함수 기반으로 모든 로직을 작성하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이제 후기 맨 처음 세상에 공개된 리액트 컨프 2018에도 보면 리액트 코어 개발팀들이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을 간편하게 하고 퍼포먼스를 상승시키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클래스를 리액트에서도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렇다면 클래스를 프론트엔드 개발에 사용하고 싶으면 앵귤러를 써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많은 답변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과연 왜 굳이 내가 클래스에 집중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같은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은 객체 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확장의 유연한 객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합니다. 리액트 코어 팀이 리액트 프레임워크의 확장이 유연하고 재사용성을 올리는데 함수 기반의 컴포넌트와 훅 API를 제공한다면 굳이 우리가 다른 프레임워크나 언어에서 사용하는 바퀴를 재생산해서 리액트에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클래스 문법은 자바스크립트가 생겨난 이후 에크마스크립트 버전이 올라가면서 생겨난 문법인데요. 따라서 자바스크립트의 클래스의 개념은 다른 언어의 클래스와는 약간 구현 방식과 동작 방식이 다릅니다. 또한 기존의 클래스 컴포넌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바인드나 디스와 같은 개념들은 숙련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라도 복잡한 코드 가운데 쉽게 길을 잃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따라서 자바스크립트에 많이 익숙한 숙련된 개발자라도 디스와 같은 개념을 클래스에서 사용할 경우 스스로 발등에 도끼를 찍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클래스에 대한 지식을 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쓴 약이 몸에 좋다라는 옛 속담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유저가 보는 밥상에 굳이 쓴 약을 사용해서 밥상을 차려야 될지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는 약은 독립적으로 진행해도 되니까요. 훅과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훅만 사용하는 게 간편하기 때문에 16.8 버전 이후부터는 클래스보다는 훅을 사용해 컴포넌트를 작성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다음은 리액트 훅이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CRA나 넥스트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ESLint 사용에 있어서 훅 사용에 대한 규칙 또한 포함되는데요. 이 규칙을 공식 문서에서 살펴보면 컴포넌트의 최상위 레벨에서만 훅을 호출해야 한다. 반복문, 조건문 혹은 중첩된 함수 내에서 훅을 사용하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훅의 동작 원리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아야 하는 점입니다. 리액트는 훅에 호출되는 순서에 의존하여 어떤 스테이트가 어떤 유지 스테이트에 호출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서는 어떤 말일까요? 흔히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상태관리 툴을 만드는 라이브러리들을 보면 프록시와 같은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리액트의 훅은 자바스크립트의 클로저를 사용했습니다.
클로저는 자신이 생성될 때 스코프에서 알 수 있었던 변수 중 언젠가 자신이 실행될 때 사용한 변수들만 기억하여 유지시키는 함수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단테가 설명한 클로저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훅이 어떤 형식으로 구현이 되었는지 예제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즈 스테이트로 반환되어 사용되는 스테이트와 셋 스테이트를 우리는 다음 그림처럼 각기 다른 배열에 넣어서 사용할 것인데요. 그래서 스테이트라고 하는 배열 변수와 세터스라고 하는 배열 변수가 두 개가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레이인 스테이트와 두 번째 어레이인 세터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변수를 보면 컴포넌트가 첫 렌더링 되었음에 대한 플래그를 나타내는 first run, 그리고 각 배열의 인덱스를 나타내는 커서라고 하는 변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이세터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크레이세터 함수는 커서를 인자로 받아서 스테이트 배열의 커서의 인자, 인덱스를 가리키는 새로운 값을 입력하는 setter with cursor라고 하는 함수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만든 크레이세터를 사용하는 useState를 살펴보면 첫 렌더링, first run이 true일 때 setters 배열에 크레이세터의 커서를 반환값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첫 렌더링이 맞췄다는 first run을 false로 변경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커서의 값을 1씩 올리고 마지막으로 커서가 가리킨 인덱스를 가리키고 있는 스테이트와 세터스의 인덱스 값을 배열에 넣어서 반환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도식화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세터스의 커서가 가리키는 이 크레이세터 커서의 반환값을 넣고, 그리고 이것이 useState의 value 값을 참조할 때는 이렇게 setter 커서의 커서 인덱스가 가리키는 스테이트를 반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에서 만든 useState를 사용하는 렌더 펑션 컴포넌트를 보겠습니다. useState가 두 번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주석에 적힌 이 커서의 값을 보면 이 스테이트와 스테이터스 배열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커서 0에는 이 스테이트와 세터의 0번째 인덱스, 그리고 커서 1에는 스테이트와 세터스의 첫 번째 인덱스의 값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rudy라고 하는 값은 스테이트의 첫 번째 인덱스, 그리고 set first name은 세터스에 있는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을 반환한 값을 참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인덱스인 커서 1에는 야들리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렌더 펑션 컴포넌트를 다음과 같이 my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에 랩핑해서 호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my 컴포넌트가 한번 호출될 때마다 컴포넌트가 한번 렌더링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 컴포넌트를 렌더링 하기 전에 이 커서 값은 항상 0으로 초기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my 컴포넌트가 처음 호출될 때 첫 번째 렌더링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때 반환되는 스테이트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루디와 야들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출했을 때는 이제 리렌더링 됐을 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리고 만약에 프레드라고 하는 버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다음 프레드라고 하는 버튼은 이 set first name이라고 하는 이 버튼, 이 first name의 상태 값을 변환시켜주기 위한 액션 핸들러인데요. 이때 프레드 값을 눌렀을 때는 이제 첫 번째 인덱스가 first name을 나타내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 클릭 이후에는 프레드와 야들리라고 하는 값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같이 훅의 구현은 이제 어떤 매직, 어떤 마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순한 배열의 인덱스를 참조해서 구현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제 코드를 기반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만약에 first rend와 subsequent render, 이제 리렌더링에서의 조건에 따라 어떠한 특정 훅이 호출되거나 생략될 때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처럼 조건문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첫 번째 인덱스에서의 호출이 생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first render에서는 useState rudy가 호출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보면 useState가 총 3번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호출, 이 부문 안에서 호출된 useState가 있을 경우에 rudy가 다음처럼 배열값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리렌더링 할 경우 이때는 기존의 배열의 3개 인덱스까지 들어간 값에 이미 이렇게 있는데 리렌더링 했을 경우 이 부문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 호출된 이 useState가 첫 번째 커서 인덱스를 가리키게 되는데요. 이 값은 이 부문 안에서의 useState를 가리키는데 반해 리렌더링 했을 때의 커서는 이 커서 0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때 first name이 두 번째 인덱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인덱스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에 따라 기존에 있었던 set last name도 세 번째 인덱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두 번째 인덱스를 가리키게 돼서 set first name의 값을 set last name으로 참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불일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다른 배열의 인덱스를 렌더링 시점에 따라 참조하게 될 경우 렌더링 시점에 따른 상태 참조 불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건문 안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위 예제 코드를 통해 왜 조건문 안에서 훅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 훅의 선언 순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ESLint에서 다음과 같은 에러 발생 시 본 포스트 내용을 상기하며 머뭇거리며 넘어가기보다 이래서 조건문 안에서 선언하면 안 됐지 라고 상기되면 명쾌하게 넘어가는 그런 효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